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4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9천 건 증가했다고 현지 시간 5일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면 미 경제가 견조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중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 강보합권을 유지하던 코스피는 현재 약보합세로 돌아섰습니다. 수급 주체별로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으로 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AI, 저가 항공, 드론이 강세 보입니다.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이 예정됨에 따라 시장의 투심이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의 통상부문 고위급 인사가 다음 주 한국을 찾아 한중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잇따라 외교 일정이 중단되거나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후 첫 해외 고위급 방한입니다. 한중 FTA 공동위원회는 지난해 11월에 제5차 회의를 연 이후 1년 만입니다. 국내 2차 전지주가 장 초반부터 강세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대장주인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이 강세를,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밤 테슬라는 로보택시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발 훈풍에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은 개별적으로 오르고 있지만 이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에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기관이 현재 3천억 원 넘게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면서 1.1%대 낙폭 그려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위주로 상승분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알테오젠과 휴젤 큰 폭으로 빠지면서 코스닥 지수도 3% 넘게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시장 상황이 그리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가 2,400선은 그래도 안 깨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개별 종목 자체의 흐름은 또 나쁘지 않은 종목들도 있는데 전체 시장이 좀 주춤한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수의 흐름 자체가 좋지 못하고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 전반적으로 대다수의 종목들 지금 시장에 움직이는 것 자체, 움직임 자체가 개별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탄핵 소추 본회의 앞두고 이제 7일 날 이제 발표가 되는데 관련해서 이제 정치 관련주들이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위치를 놓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앞전에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8월 5일 이후에 이제 낙폭 과대가 나왔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에 이제 단기간에 한 2주 정도 이제 2주에서 한 달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박스권이 칠 때 이제 저는 이제 이때부터 하락장을 좀 예상을 했었거든요. 지금 시장 자체의 움직임 자체가 환율이 계속되고 있고 그 기준금리 인하 생각보다 계속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좀 낮아지면서 다만 움직임 자체가 테마 이제 해리스와 트럼프에 대한 테마주로 움직이고 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이제 변동성, 이제 상승에 대한 탄력이 없어졌다, 자신감이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테마주 위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되 현금화 무조건 하셔야 된다. 이때부터 제가 현금화 계속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이때 현금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현금화 했던 분들은 상당히 현금 비중 상당히 높았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후에 이제 지수 빠졌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다시 반등 나올 때 다시 한번 테마주 위주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 달라고 이제 말씀을 또 드렸어요. 이후에 여기서 이제 박스를 쳤거든요. 이때 박스를 쳤을 때도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10월 초에도 현금화 무조건 해야 된다. 지수 빠질 거다.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었어요. 지수 언급을 드렸었고 계속해서 이제 이후에 지수가 이제 밑으로 빠지게 되면서 이제 제가 말한 대로 움직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날 이제 이틀 반등 나왔을 때도 지수 계속 빠질 거다.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계속 빠질 거다. 그런데
이때 박스권 이탈 나오면서 확실하게 빠졌죠. 근데 제가 또 언제 또 말씀드렸어요. 이때 최근이죠. 25일 날 이 반등 나왔을 때 현금화 해야 될 기회다. 이때도 현금화 해야 된다. 하락장 대비해야 된다. 박스장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또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현금화 말씀드렸거든요. 현금화할 마지막 기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런 식의 이제 주가의 지수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현금화 비중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하락장 대비하라고 계속해서 이제 경고를 드렸습니다. 그런 이 지수 자체의 움직임이 자금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외인들 고환율로 인해서 외인들의 자금이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금 비중 높여달라고 계속해서 이제 당부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정치 관련주들이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12월 7일 이제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이제 의결이 예정이 잡혀 있죠. 잡혀 있게 되면서 지금 탄핵을 해야 된다. 탄핵만큼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창과 방패의 싸움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아침에 이제 속보가 나왔는데 한동훈 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갑자기 이제 말을 바꿨죠.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에 대한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한동훈 씨 관련주들도 같이 동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외에 이제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LCC 쪽 테마, 이제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테마 쪽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지금 개별주의 움직임도 사실은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자금이 메말라 있고 이슈 하나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슈 하나 때문에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개별주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락장을 주의해라라는 말씀을 주셨던 전문가님의 말대로 오늘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외국인은 다시 매수세로 돌아섰다는 점까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상승 섹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테마들이 또 힘을 써주고 있을까요? 오민 전문가님의 분석과 또 한번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경영권 분쟁 관련 이야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고려아연의 주가가 200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 5위 기업까지도 올라설 정도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영권 분쟁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참 어려운 시장을 뚫고 또 이렇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이슈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관심이 좀 많아질 것 같은데 이 테마에 대한 이슈 한번 살펴보시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경영권 분쟁 자체가 이제 고려아연이 하나 그 작은 공을 하나 딱 쏴 올리면서 이게 전반적인 국내 시장에서 확실하게 이제 하나의 테마주로 자리를 잡지 않았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 이제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고려아연 살펴보시게 되면은. 고려아연 살펴보시게 되면 240만 원 주가가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이제 하락했던 이유가 유증 때문에 좀 하락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경영권 이제 만약에 매입을 지속해서 자사주로 매입을 하면서 고려아연이 매입을 하면서 이 유동성이 줄어들게 됐을 경우에는 시장의 유통 물량이 많이 잠기게 되겠죠. 그러면서 상장 폐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이유를 들어서 유증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막혔죠. 유상증자가 막히면서 있는 지분 가지고 이제 지분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쪼그라들어져 있는 이 고려아연 그렇게 유통 물량이 많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거래량만 놓고 보더라도 12만 주, 12만 9천 주예요. 13만 주 가지고 이렇게 이 주가까지 올릴 수 있을까라고 하기에는 지금 계속해서 경영권 분쟁 지금 계속해서 이제 회의를 앞두고 의결을 앞두고 경영권 분쟁 앞두고 계속해서 이제 매집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이제 이런 이유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경영권 이슈 분쟁 끝나면 사실상 이거 매도 물량 나와야 돼요. 현금 확보해야 되니까. 그동안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차입금 뭐 2조, 3조 원은 이제 차입을 했죠. 단기 차입을 했고 이거를 메꾸기 위해서는 사모았던 거를 다시 한번 헐값에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도세가 한 방에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 이후에는 주가 하락 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영권 분쟁 자체가 단기적으로 호재는 맞습니다. 단기적인 호재는 맞는데 사실상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도 한 가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이제 관련 종목이 있죠. 이제 소노 인터내셔널 이제 대명 소노 시즌에 이제 대주주인데 이 소노 인터내셔널이 상장을 재추진한다는 소식이 이제 들려오면서 지금 관련 종목들이 이제 경영권 분쟁에서 TA 항공이나 TA 홀딩스, 예림당 같은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좀 강하게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소노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대명 소노 시즌의 지주회사죠. 이 지주회사이고 거기에 대기업의 이제 조건까지 부합을 했거든요. 자산 총계가 합쳐서 5조 원이 넘어가게 되면서 대기업에 이제 포함이 편승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IPO를 했을 때 기업 공개를 했을 때는 상당히 IPO 대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에 자금이 몰려들면서 공모주 청약 쪽으로 좀 자금이 몰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확보된 자금을 TA홀딩스 주식은 이제 매집하는데 좀 사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최대 주주 이제 대명 소노 시즌의 최대 주주인 소노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주식을 이제 매수를 하면서 14%의 지분을 TA 항공의 지분 14%를 확보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TA 홀딩스 최대 주주가 지금 현재 TA 항공의 최대 주주는 TA 홀딩스인데 30.07% 그리고 소노 시즌 같은 경우에는 26.77%를 이제 갖고 있으면서 불과 4% 차이거든요. 그러면서 지분권 경쟁이 이제 확보된 자금으로 인해서 TA 항공에 대한 지분 매입이 들어갔을 때는 확실하게 이제 50%가 넘게 시장에서 유통 물량이 잠겨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아연과 같은 상황이 또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주가 또한 한번 증폭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련 종목 보게 되면요, 예림당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예림당 같은 경우에는 쌍봉 찍고 이제 조정받다가 지금 다시 한번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하락 추세를 좀 뚫어냈는데 지금 이 위치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박스권의 형태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지금 윗꼬리를 만들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말 그대로 이 소노 인터내셔널 대명 소노 시즌의 대주주죠. 소노 인터내셔널이 내년 상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모른다. 하지만 지금 현재 기대감을 받고 매집봉이 하나 출현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와주고 기대감에 나와주고 여기서 거래량 조금 터져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조금 더 내년 상반기 부근까지 조금 이제 끌고 나갈 수 있는 움직임이 좀 보여져요. 그리고 경영권 분쟁 나와주고 있는 대명 소노 시즌도 마찬가지죠. 지금 양봉으로 나오긴 했지만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갭으로 띄우면서 요만큼이 양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양봉이 나와주고 있고 윗꼬리가 조금 달려주고 있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캔들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위치에서 하나의 박스권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아직까지는 시간이 전반적으로 다 남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TA 항공도 아마 비슷하게 움직일 거예요. TA 항공도 비슷하게 그렇죠?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박스권 돌파 이후에 하단 나와주고 TA 항공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여기서 박스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탈 나오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박스권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상승 추세선이 지지를 받고 지금 움직이고 있죠. 추세선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위에서 고점도 연결했을 때 한번 튀어 올라주고 조금 시간 걸리다가 여기서 수렴 만들고 튀어 올라주다가 박스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명 소노 시즌이죠. 대명 소노 시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대명 쪽은 갭 띄우고 윗꼬리 달리듯이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의 움직임이 저는 좀 중요하다.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권 분쟁 이슈는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볼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래도 이슈의 지속성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히 접근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경영권 분쟁 이야기 하니까요. 대명 소노시즌 생각 같이 나거든요. 근데 오늘 또 한 가지 이슈 있었잖아요. 대명 소노그룹의 지주회사인 소노인터내셔널 내년에 IPO 하겠다 이런 이야기 있으면서 오늘 상한가 찍었거든요. 앞으로 공모주 청약까지 고려해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종목에 대한 접근은 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 전에 움직임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이게 박스권의 움직임이 나와준다라고 봤을 때는 다시 한번 IPO 타고 TA 항공하고 이쪽에 이제 지분이 들어가게 되면서 경영권 분쟁이 나오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TA 항공 이제 재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TA 항공 같은 경우에는 재무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TA 항공 재무가 지금 여기 있네. TA 항공 여기 보시게 되면요, 재무가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TA 항공 재무가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쭉 올라가는 연간 연결로 놓고 봤을 때 이제 전년도에 1,300억의 흑자 한 10%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나와줬네요. 그런데 유보율이 자본 잠식 상태에서 50%까지 유보율이 조금 올라온 상태이긴 해요. 하지만 이전에 700%가 있던 이 기업이 쌓아두고 있던 현금이 그만큼 쪼그라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간당간당한 수준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놓고 보게 되면은 4,200억, 3,200억, 3,900억, 3,900억, 한 1억, 1조 2천억 원 수준의 매출 나와줬는데 200억, 270억에다가 한 800억 정도 이제 영업이익이 나올 거거든요. 예상하고 있는 컨센서스도 한 708억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해놨죠. 그리고 1조 5천억 원 매출은 아마 찍어주긴 좀 힘들 거예요. 1, 2, 3분기 자체가 4천억이 못 넘어졌기 때문에 아마 실적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질 수 있는 거를 이제 경영권 이슈로 해서 좀 주가 방어가 좀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렇다고 EPS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거든요. EPS도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BPS 기업이 이제 가지고 있는 순자산 가치도 많이 쪼그라들었죠. 750원이에요. 그리고 올해 예상하는 거는 955원인데 3분기로 이제 분기로 다시 한번 놓고 보게 되면은 794원이에요. 예상했던 것만큼 올라와 주지 못할 거란 얘기가 들어요. 그러면은 지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명 소노 시즌 그리고 소노 인터내셔널 쪽에서 지분 경쟁을 할 때 매입을 하기에는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명 소노 시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대명 소존 시즌 이게 종목에서 이제 확실하게 좀 매입이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싶은 게 있는데 소노 시즌 자체는 그렇게 재무적으로는 좋지는 못해요. 다만 이제 올해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주가는 좀 부양할 수 있다라고는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부채 비율 낮고 유보율도 그렇게 약간 높긴 하지만 그렇게 막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 영업이익률이 좀 낮은 게 좀 흠이거든요. 하지만 주당 순자산 가치는 이제 BPS가 조금 더 높긴 하죠. 근데 이런 걸로 놓고 봤을 때 그런데 이 지주 회사인 소노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흑자를 많이 봤어요. 흑자를 엄청나게 봤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 자금에서 직접적으로 IPO 끝나고 나서 매입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는 TA 항공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실적 나오고 나서 주가가 빠질 때쯤 그때 한번 이제 그때까지 박스권 유지해 주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박스권 유지해 주면서 주가가 좀 이탈 나오지 않고 박스권 유지된다라고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충분히 돌파 나오면서 매집 나오면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만 지금 당장 들어갈 종목은 아니고요. 좀 길게 좀 흐름 지켜보고 시장 자체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길게 좀 지켜보면서 확실하게 바닥에서 자리 잡는 거 보고 좀 진입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명 소노 시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 박스권을 잘 유지하는지 반등의 여부가 있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상승 섹터를 짚어보셨습니다. 경영권 분쟁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 나타냈다는 점 함께 짚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으로 한 번 더 전해드리죠.
다음으로는 전문가님의 상담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상담해드리는 시간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과 함께 오늘도 전략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들께서는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을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함께 상담해 보실 종목은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1,800원에 매수하셨고 30%의 비중 가져가고 계시는데요. 매수가 근처에서 오르락 내리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자율주행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이 테슬라에서 간밤에 로보택시에 대한 정보를 발표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좀 오르는 모습도 보이긴 했는데요. 전문가님, 근데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차라리 역배열이 그냥 나와버리면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고민 더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공략 들어갔던 종목이었거든요. 맞아요. 종목 공략 들어가면서 목표가를 이제 달성을 했어요. 이날 이제 목표가 달성했어요. 장중에 달성하고 익절이 나갔어야 되는 위치였어요. 왜냐? 제가 여기서 목표가를 잡아드렸을 때 전고점 부근이에요. 여기 딱 보면 저항선이었어요. 여기서 저항선 넘어가면 2차 목표가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아쉽게도 이탈 나오면서 지금 역배열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자리에서 지지 받을 거야 하면서 좀 홀딩하다가 이게 좀 하락을 크게 만드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안타깝지만 제가 이제 생방송 중에 이제 공략이 나갔었던 종목이고 저희는 이제 이미 목표가 달성하고 이제 익절하고 이제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1,800원이시면은 지금 지지선도 이탈이 나왔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공략 들어갔던 관점이 어떤 관점이었냐면 이 자리에서 박스권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박스권이 나와주면서 제가 한 이쯤 공략이 들어갔었거든요. 이쯤 한 11월 12일, 13일 이쯤에 이제 공략이 들어갔다가 내려왔다가 이제 바로 이제 상승이 나와줬는데 박스권 상단까지 이제 앞전에 저항선까지 뚫어주고 다시 한번 내려오고 있는 위치였어요. 그럴 때는 이제 1,800원의 위치 자리에서는 확실하게 좀 청산이 하고 나왔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저점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 저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지선 부근에서 살짝 이탈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봉상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탈이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확실하게 지금 역배열 확장 구간 만들어졌죠. 15분봉상에서 역배열 확장 구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한 2주 정도, 15분봉상에서는 한 2주 정도, 일주일에서 2주 정도까지를 좀 흐름을 좀 체크할 수 있는 차트예요. 이 15분봉 차트라는 것 자체가 한 2주 정도 이제 잡고 가시면 되는데 지금 잘 보시게 되면요. 상승 이후에 제가 이제 공략했던 이 위치였거든요. 이때 이제 장중에서 목표가 달성을 했던 위치였고 이후에 이렇게 하락 추세를 만들었어요. 만들면서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하락 추세를 만들면서 위에서 다시 돌파 나와주고 지지선 받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확실하게 이탈 나오면서 지금 역배열 확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지금 여기서 분봉상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박스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지선 받는지 여부 확인하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1,800원의 위치까지는 조금 올라오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한 1,200원 부근까지, 1,250원까지는 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250원 체크 한번 해볼게요. 1,250원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1,250원. 이 자리에서는 소폭 이제 약간의 손실폭이 좀 줄어들 수 있잖아요. 이때 올라오게 되면은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위치에서는 분봉상 역배열이 확장되고 있는 구간이고 일봉상에서도 지금 지지선 이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9,600원까지도 지금 손절폭이 조금 있을 것 같으니까 만약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만 원의 위치 회복 못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고 좀 염두에 두시고 이 10,000원 이탈 종가 부근에서 한 3시 20분이죠. 3시 20분 전에 한 15분쯤 체크하시고 10,000원 이하에서 종가가 마감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아쉽지만 전량 정리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으시겠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10,000원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전량 매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명 소노 시즌 함께 보시겠습니다. 1,320원에 매수하셨고요. 보유 비중 30% 가져가고 계시는데요. 앞서서 상승 섹터 분석과 함께 잠시 짚어보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지주사인 소노 인터내셔널이 내년에 기업 공개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했고요. 오늘 갭상승의 상한가까지 도달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님, 이 대명 소노 시즌 지금 매수가가 전고점 근처예요. 이 IPO 소식으로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시간은 만약에 올라가게 되더라도 시간은 엄청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걸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지금 위치가 경영권 분쟁 나오면서 이 하단 박스권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한 파동 이제 전고점 소화해주는 파동 나왔고 여기에서부터 엘리어트 1파, 2파, 3파라고 놓고 봤을 때는요. 쭉 올라왔죠. 그럼 144%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2배 가까이 이미 경영권 이슈를 타고 상승을 했고 한동안 잠잠했죠. 잠잠하고 나서 지금 또 다시 한번 이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걸 좀 보여주게 되면서 오늘 반등이 나는데 오늘 이 전고점의 위치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고점의 위치를 놓고 봤을 때 여기 11월 7일에서 단기적인 박스권이 또 여기서 만들어졌었거든요. 이 단기적인 박스권 하단까지 한번 또 찍어주고 저항선 맞고 내려오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명 소노 시즌 같은 경우에는 소노 인터내셔널 이제 대주주인 소노 인터내셔널이 IPO 상장 여부를 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경영권 분쟁 이슈가 나오면서 동반 상승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제 내년 상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나와주고 시나리오가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지금 이 위치에서 떨어지지 않고 이 갭자리를 메꾸지 않고 여기서 상승이 나왔을 때는 1,300원에 대한 위치 이슈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상승을 하겠지만 요 전고점 맞고 떨어질 수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슈가 이제 전 경영권 분쟁에 있어서 지분 경쟁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한 1,100원대에서 저항 맞고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경영권 분쟁 이슈가 IPO 이전에 경영권 분쟁 이슈가 나오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한 1,150원 부근까지 올라오게 됐을 때 일부 비중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영권 IPO 이후에 대명 소노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이제 IPO가 상장되고 그다음에 이슈 타고 경영권 분쟁 확실하게 주식 매입이 들어갔을 때는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1,300원 부근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는 봐요. 다만 아직까지 IPO 시점이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어떻게 섣부르게 이 IPO가 언제 될 것이다라고는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라는 부분. 사실은 저도 이제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박스권 여부 하단에 이제 700 여기 700원대까지 잘 버텨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40원 그러니까 이게 740원 약간 밑에 700원대까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41선 지지선이 나와주고 있고 이 구간에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또 다시 한번 수렴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00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860원 이 위치에 대해서 박스권 지지 여부 이 상단이었던 지지를 받거나 혹은 내려오더라도 700원대의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면서 좀 대응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매수가의 영역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손절에 대한 사인을 드리기도 조금 의견을 제시하기도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여부 좀 확인하시고 경영권 이슈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셨다가 그때 되면 또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대응 전략을 다시 한번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명 소노 시즌은 경영권 분쟁 이슈와 더불어서 매수가 근처인 1,300원까지 오를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IPO가 언제 이루어질지 아직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략 조금 더 면밀하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태양금속 함께 보시겠습니다. 4,32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 가져가고 계십니다. 한동훈 대표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입장을 오늘 한동훈 대표가 변경을 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좀 모으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님 참
정치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이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이거를 전에는 굉장히 크게 상승했다가 예. 전일엔 또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예. 오늘 또 오르거든요. 예.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지가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의견을 이제 당론을 조금 반발하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를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탄핵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이제 의결에 대해서 좀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기대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했다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다만 이제 뭐 차트적인 이슈보다는 이제 정치와 관련해서 지금 시장 자체가 정치 쪽 이슈가 워낙 시끌벅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이슈 순전히 이거는 차트적인 관점보다는 정치적인 이슈에 있어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7일 날 이제 주말이죠. 주말에 이제 변동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야6당 포함해서 야6당 같은 경우에는 192석을 이제 확보를 해놨어요. 그런데 8석만 확보만 한다면 다시 한번 이제 탄핵 소추 의결이 이제 가결이 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동훈 당대표가 갑자기 노선을 갈아탔다라는 얘기는 탄핵을 막아야 된다는 이 당론에서 이제 반대를 던지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한동훈 당대표 이제 친한 계열 계엄 이제 해제를 가결이 났을 때도 한동훈계 의원 18명이 이제 표를 던졌거든요. 그러면서 전액 찬성이 나오면서 이제 해제가 됐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주말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상승으로 이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다만 만약에 탄핵이 부결이 났을 경우에 탄핵 소추안이 부결이 났을 때는 이재명 씨 관련주들과 한동훈 씨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하락에 빠질 수 있는 양면성을 갖고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4,320원. 일단 이거에 대해서 좀 전략을 말씀드리자면요. 4,320원이잖아요. 만약에 주말 동안 탄핵이 가결이 났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 이후에는 이제 한동훈 당대표와 이재명 당대표 간에 이제 가결이 났을 때는 이제 대선 싸움으로 해서 이제 대선주로 또 두 개가 또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두 섹터가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엮이는 걸 좀 감안을 하고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부결 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쉽지만 이 종목 추가적으로 내려오긴 힘들어요. 올라가긴 힘들어요. 내려올 거예요. 비중 20%인데 만약에 추가 매수가 가능하시다라면 만약에 내려왔을 경우에 그래도 이제 임기가 2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길게 호흡 갖고 대선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대선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또 주가가 반등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결되더라고다 하더라도 손절은 조금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이제 시간은 바로 이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상승할지 다만 장기적으로 좀 내려왔다가 주가가 돌아서 움직일지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내려오게 되면은 한 1년 정도 지나서 지지선 여기 추세 지지선 있죠. 여기 저가에서부터 2024년 4월 25일부터 4월 25일하고 11월 29일 최근에 여기 저점 연결을 해서 이 지지선 추세 지지선 이탈 여부만 확인하면서 좀 홀딩하면서 저가 내려왔을 때 추세선 부근에서 상승 추세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비중을 좀 확대하면서 좀 길게 들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금속은 이번 주말에 있을 탄핵 소추안의 결과에 따라서 주가에 영향을 좀 단기적으로 받아갈 수 있겠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만약 이때 긍정적인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또 이후에는 1년 정도 더 가져가시면서 보유하시라라는 조언까지 더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채시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2,210원에 매수하셨고 30%의 비중 가져가고 계시는데요. 관련해서 또 한동훈 대표와 종목을 같이 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태양금속과 주가 흐름도 유사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채시스가 10% 가까이도 뛰었거든요. 확실하게 상승폭을 좀 그려내고 있는데 이 상승이 이제 내일까지 다음 월요일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또 수익권이 언제쯤 날지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태양금속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제 주말 동안에 탄핵 소추안
이제 결과 가결이냐 부결이냐에 따라서 주가 변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지선은 이제 지켜주고 있거든요. 지지선 지켜주고 있고 최근에 여기 고점을 놓고 봤을 때도 사각형을 한번 길게 그어볼게요. 길게 그어보게 되면은 박스권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매수가가 많이 높거든요. 중심가 부근이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적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이 자리 1,800원대 넘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는 봐요. 그런데 만약에 부결이 난다라고 봤을 때는 박스권 하단 1,200원 부근 1,250원 밑에서 1,180원에서 1,250원 부근에서 이 사이에서 한번 바닥 다질 수 있는 영역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이제 좀 길게 대응 전략은 똑같지만 가격적인 영역에서는 이제 1,250원 밑에서 언더에서 내려왔을 때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다시 한번 연결해서 매수를 비중을 조금 높여서 이제 좀 길게 들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나게 된다라면 2,210원에서 한 비중 한 30%이기 때문에 한 10%에서 15% 정도 줄여서 이제 반 정도에서만 3분의 2나 반 정도까지만 들고 추가적인 상승세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첼시스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까지 함께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파밋을 보시겠습니다. 6,280원에 매수하셨고요. 30% 비중 가져가고 계시는데요. 오늘 한 가지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두산전자비주랑 함께 대규모 전자재료용 소재를 공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는데요. 이 계약 금액의 규모가요. 지난해 매출액의 20%를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 공급 계약인 만큼 확실한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님, 이 파밋을 여기서 좀 올랐을 때 비중을 살짝 낮추는 기회로 삼아야 될지 아니면 계속 들고 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매수가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6,280원, 파밋셀 6,280원. 6,280원. 먼저 시간은 많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왜냐? 지금 계속해서 이제 하방으로 만들어내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추세를 한번 돌려 세우는 파동이 한번 나왔죠. 이 전고점을 한번 터치를 해놓고 위치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 다음에 이제 한번 전고점 위치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할게요. 체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최근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바닥을 다졌다라고는 좀 보기 어려워요. 물론 여기서 상승 나오고 추세를 잡았지만 다시 한번 역배열로 확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급락이 나오면서. 근데 지금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와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오늘 장대 양봉의 위치 그리고 최근 저가의 위치를 좀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고는 봐요. 하지만 지금 시장의 이슈가 워낙 좋지도 못한 상태고 시장의 자금이 이탈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과 만약에 잘 나와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지지선 이탈 여부를 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 위치 오늘 보게 되면은 60일선 살짝 뚫어놓고 60일선과 120일선 사이에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 위치를 한번 또 찍어보게 되면 저항선이에요. 저항선의 여부를 확실하게 돌파가 나왔을 때는 매수가 부근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지지 못 받고 다시 저항받고 내려오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여기 4,400원하고 5,200원, 5,200원에 대한 이 지지 저항 영역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 영역을 반드시 4,200원, 4,400원에 대한 지지 영역 반드시 확인하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비중이 좀 높아요. 그리고 이제 6,300원에 대한 가격대의 영역을 봤을 때 여기 이제 돌파가 나와주고 매물대에서 여기서 엄청난 매물대가 나와줬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매물대로 작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6,200원까지는 매물이 소화가 됐다고는 좀 보기는 어렵거든요. 여기서 거래량 나와주고 다시 한번 여기서 바뀌었고 주가가 역배열로 이제 하방을 타고 있다가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6,200원 부근에서 매물대가 다시 한번 매물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엄청난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6,280원 매수가 부근 6,200원까지 올라오게 됐을 경우에는 비중 축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이라는 것은 이제 파밀사 이제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연구개발 비용이 활용이 되느냐 이런 공시 자료도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실적을 계속해서 신경을 쓰면서 실적 때문에 지금 주가 이슈로 타고 갔으니까 실적을 계속해서 분기별로 신경을 쓰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지 여부 좀 확인하면서 지속적으로 조금 홀딩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지 영역 이탈 나오게 됐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좀 조심해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파미셀에 대한 상담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파미셀은 4,400원의 지지 영역을 반드시 확인하시라는 조언 해주셨고요. 또 6,200원 부근에서 강력한 저항선이 또 생길 수 있으니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실적까지 계속해서 확인하셔라라는 조언 더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예림당 함께 보시겠습니다. 2,550원에 매수하셨고요. 30%의 비중 가져가고 계십니다. 예림당은 TA항공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오늘 대명 소노그룹에 대한 이슈와 더불어서 다시 이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주목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조금 전에 이제 섹터 분석을 하면서 TA항공 경영권 분쟁 이야기 잠깐 짚어주셨잖아요. 네. 오늘 예림당이 또 14% 가까이 뛰었기 때문에 이쯤에서 한 번 더 전략을 세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좀 안타까워요. 2,550원이었으면 오늘 2,500원까지 찍어줬거든요. 2,500원 찍어줬으면은 손실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예요. 1% 미만이었을 텐데 저는 여기서 비중을 좀 줄여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살짝 들어요. 지금 위치에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예림당이나 티웨이항공이나 티웨이홀딩스, 대명 소노 시즌 같은 경우 이 박스권 유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이 나올 수 있는 거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만약에 지지받고 분봉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분봉상에서는 지금 15분봉상에서는 패턴 자체는 상승이 나올 수는 있는 패턴이라고는 보여져요. 단기적으로 매수가 부근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패턴이라고 보여져요. 다만 오늘 15분 봉상 이 시가죠. 오늘 시가 2,155원 이탈 안 해야 돼요. 이탈 안 하고 반등이 나왔을 때 지금 반등이 나온다면 매수가 부근이었던 2,500원 부근까지는 2,450원에서 2,500원까지는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봐요. 그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요. 이때 비중이 30%잖아요. 만약에 평단가 낮추려면 비중을 30%만큼 더 태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평단가가 그만큼 많이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30% 추가적으로 비중 태우기에는 너무 비중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2,450원쯤 올라왔을 때 만약에 추세 이탈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등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2,450원 부근에서 매도에 대한 관점을 좀 보면서 비중을 좀 축소를 해주시고 만약에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게 되면은요 이 하단 만약에 지지를 못 받고 내려오게 되면은 1,950원 부근에 대한 이 지지 영역 확인하면서 이 박스권 유지 여부를 좀 확인하면서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0원에 대한 지지 영역 반드시 확인하시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나아이도 함께 보시죠. 19,6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의 비중 가져가고 계십니다. 이 코나아이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참 크게 불기둥을 세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쯤에서 전문가님, 코나아이에서 더 큰 수익을 도모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쯤에서 좀 수익을 내고 던져야 될까요? 저는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단 수익이잖아요. 네. 수익이고 이슈가 이제 확실하게 불분명해요. 사실은 이제 가능성은 좀 개인적인 의견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동훈 당대표가 18표 이제 친한계 의원 18표를 이제 확보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넘어갈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거는 사실은 저도 이제 불분명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만약에 수익권이시니까 수익을 지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수익권에서는. 저는 만약에 가결이 됐을 경우에는 탄핵소추안에 대한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을 때는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결이 났을 경우에는 2만 원에 대한 가격 영역을 좀 익절가로 잡고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결 난다 그랬을 때는 2만 원에 대한 가격 영역 반드시 지켜주면서 수익 지켜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가결이 났다라고 봤을 때는 저 이거 신고가 넘어간다고 봅니다. 신고가 지금 최근에 여기 24,000원 넘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27,000원까지 한번 1차 목표가 잡아두시고요. 만약에 진짜 가결 나서 헌재까지도 넘어가서 이제 헌재에서도 상승이 나오면 35,000원대 영역대까지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만 원 이 결과 7일 날 주말에 나오는 탄핵소추안 가결 부결 결과를 좀 지켜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익절가인 2만 원에 대해서만 익절 라인 반드시 설정해 주시고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만 원을 익절 라인으로 꼭 가져가시면서 반드시 수익을 만들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 시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오민 전문가님의 전략과 함께 또 성공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전장이 끝나기까지 몇 분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전문가님의 오후장 전략도 받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해서 오늘 오전장까지 리뷰를 해보셨잖아요. 네. 오후장 전략도 함께 가져가면 좋겠어요. 네.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에 이제 며칠 전부터 지금 15분 분봉상으로 이제 지수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박스권이 나와주고 있죠. 그러고 나서 오늘 여기 박스권 중심선에 저항을 받고 지수가 이탈이 나왔어요. 이탈이 나왔고 이후에 쭉 내려왔다가 반등 나오고 지금 여기 박스권 하단에 대한 지지선 완벽하게 잡아내지 못하고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횡보를 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오늘은 금요일 오후장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지금 눈치를 보는 시장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지수에 대한 하방 압력 여전히 지속될 것이고요. 현금 확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현금 확보 무조건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수 이제 분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완벽하게 저항선을 넘어가 주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금요일 오후장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또 시장의 자금 유입이 또 감소될 수 있다는 부분 반드시 좀 유념해 두시고 이후에 이제 만약에 돌파가 나오게 됐을 때는 2,441포인트 돌파 여부가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2,441포인트 돌파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정말 이제 스캘핑적인 영역에서 주말 동안 변동성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2,441포인트 넘어갔을 때는 오후장 단타 완전 스캘핑이 한 2%, 3%, 5% 안쪽에서 수익 내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좀 유리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거기에서 수익이 난 것은 수익을 내가 반납하더라도 내가 손실 중인 종목들 현금화를 통해서 수익을 반납하더라도 그동안 오늘 본 수익을 내가 그 전에 이제 손실 보고 있는 종목을 이제 좀 손실폭을 좀 제한을 하면서 현금화 비중 서서히 늘려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만약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내려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저가에 대한 영역 다시 한번 2,400포인트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영역 충분히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매수하지 마시고요. 현금화에 대한 관점을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 현금화에 대한 관점을 지켜가면서 시장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후장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2,400선을 깨뜨리고 잠깐 내려가기도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은 4천억 원 넘게 팔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들의 핵심은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장의 테마 섹터는 경영권 분쟁이었습니다. 오후장에서는 계엄령 여파에 따른 하방 압력이 계속될 수 있으니 현금 확보 관점에서 전략을 세워가시라는 조언까지 더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성공투자 계속해서 오후장에서도 이어가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식 내용과 같은 모든 불법 상황을 일제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